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한 템포 쉬어갔다고 봐야겠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음 주가 명절이기 때문에 연휴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점, 또 혹시 모를 변동성을 현금 확보로 대비하자라는 심리 같은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계에서 매도를 보였죠.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 아마도 반도체 쪽을 판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또 연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SK하이닉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8시도 되기 전에 공시를 했죠. 지난해 4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하죠. 도리어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AI 시장 또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HBM과 관련해서 전망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의 열혈 지지자답게 그린 뉴딜 관련 지출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의 IRA가 태양광과 전기차 기업의 수혜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지 잠시 후에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네, 원전 보입니다. 방금 짚은 두 번째 이슈와도 연결이 좀 되는 내용입니다만 트럼프 시대 개막과 함께 원전주가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친원전 성향인 트럼프 취임에 더해서 그동안 K원전의 어떤 최대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타결이 되었으니 원전주 힘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주목해볼 핵심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확실한 게 없다라는 느낌 같아요. 자, 확실한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수급이 조금만 꼬이더라도 시장은 여지없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도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렸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적 가이던스 제시에도 시장의 신뢰는 지속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이 답변 누가 주신 걸까요? 예, 제가 답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AI 반도체, AI 성장 우리가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거 왜 밀린 거예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실적 시즌에 들어서게 되면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닝 쇼크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젠가요? 현대건설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쇼크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째 급등 나왔고 오늘도 그렇죠. 심지어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실적이 좋을 거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막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 부분들은 다소 조금 처지는 그러한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었던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을 때 우리나라는 좀 급등하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시황 얘기를 좀 더 우리 대표님들께서 더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 또 장기 또 휴가를 들어갑니다. 연휴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팔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심리 부분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약간은 좀 냉각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2%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근데 5장 때는 한 차례 정도도 플러스로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저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뭔가 이제 심리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다음 주에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실적 대비해서는 다소 좀 미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성과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지금 1조 9천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19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9조 7천 정도가 나온 상황이니까 일단은 예상치를 좀 어느 정도 맞춰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8조를 조금 살짝 넘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상액 자체, 예상치 자체를 소폭 상회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적정 수준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놀라운 부분들은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순이익 자체를 한 5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발표치를 좀 보니까 8조가 나온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여줄 수 없는 영업이익을 보여준 거다. 순이익률을 보여준 거다라고 보시게 되면 네.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2024년도에 AI 시장 자체가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AI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AI 시장이 발달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2025년도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추론형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HBM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고요. 그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 상태에서 HBM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기업 자체는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론 2025년도에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어떤 식으로든 HBM 그 시장 내에서 멀티밴드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SK 하이닉스에 위협될 정도로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순이익률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만큼의 수율을 보여줄 수 있거나 그리고 앞절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 기업들과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은 스텝, 같은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HBM 하드웨어 기업들은 일단 SK 하이닉스 정도 말고는 좀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그려주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대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안 사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대표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반도체 기업으로서 빠르게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단기간 안에 보여주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체 국내 증시가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습관적인 모습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라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첫 번째 매수 타겟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설령 주가가 기술적인 부분들, 과열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그 눌림목을 확인을 하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N자 파동을 만들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연휴를 보내기 이전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주식을 살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현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주식을 나는 선택을 하고 이번 연휴를 맘 편하게 보내고 싶어라고 하시게 되면 그 원픽은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HBM 관련해서는 이제 뭐 꽉 잡고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뭐 스타게이트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의존력이 높아지면 또 SK 하이닉스 당연히 그 라인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뭐 우리 두 분 중에서 뭐 임중현 파트너께서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지금이 어떤 매수의 기회다 동의를 하실까요? 약간 좀만 인내하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아주 세련된 매수 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포트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구간은 살짝 올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아닐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리로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템포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템포 조절, 속도 조절 끝나고 눌림목이 완성될 때쯤 그때 이제 매수 흡수가 나오면 그때 쓱 하고 들어가면 또 멋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는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요. 네. 뭐 작년에 HBM3 8단 제품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창출했고 또 올해는 또 HBM3 12단, 16단 제품으로 또 최고의 HBM 기업으로서 역량을 이제 보여줄 거고 또 HBM4 시대가 도래돼도 이 하이닉스의 어떤 HBM 시장 내의 어떤 아주 높은 수준의 절대적 지배력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글로벌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중에서
실적 가치 대비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니까 주가가 더 올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주당 순이익을 아주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주당 순이익은 3만 원 정도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뭐 30만 원 이상까지 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한 건 전혀 없는 그런 네. 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가져야 되고 이제 시차를 두고 눌림목이 완성되면은 그때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하이닉스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이에 따른 수혜 업종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네, 내연기관의 생명 연장, 석유 제품 타이탄 수급 견인. 자, 뭐 설명만 보면 정확하게 어떤 업종인지는 살짝 가늠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준비해 주신 질문일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뭐 답변만 보면은 좀 어떤 섹터인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도 긴가민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업종이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 업종을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던 조선이라든지 뭐 혁신산업과 관련된 걸 제외하고 또 한번 바라봐야지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대통령 취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그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는 사실 원래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의 어떤 수혜 업종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다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수혜 업종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네. 한번 주가도 시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정유 쪽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된 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네. 이제 올해 이번 4분기 예상되는 SK 이노베이션과 S-OIL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이제 이 회색깔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강하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흐름들이 이제 올해에도 과연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그 흐름들은 네 가지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025년도에 이 정유업종에서의 글로벌 순증설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네, 25년도 순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24년도 대비했을 때 절반 가까이 좀 축소가 된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어쨌든 수요가 만약에 지난해보다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유 업종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체제인 디젤 발전 수요를 좀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그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유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정책을 좀 펼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요인이 사실 우리나라 정유업종이 올해 가장 좋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러시아와 이란과의 이 트럼프 정부에서의 외교 정책이 좀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러시아산이라든지 이란산 원유에 대한 부분들 제재 조치가 좀 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의 정유, 석유화학 업체들의 어떤 이제 원가 경쟁력이 상실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내용이 어떤 말이냐면은 중국 원유 수입 국가별 비중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산 비중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우디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것 또한 이란산 원유를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재 조치가 만약에 러시아라든지 이란에 가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값싼 물량들 원유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왔던 것들이 이제는 제한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에 대한 원가 열이 국면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탈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올해 정유 섹터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최근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S-OI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한번 현재 시점에서도 관심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더 혁신적인 어떤 그 트렌디한 종목군 대비했을 때는 뭐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권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유 섹터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유 섹터 쪽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는데 이와는 반대적으로 2차 전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뭐 2차 전지 쪽은 역시나 반대쪽에
분위기가 여전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지난 LG에너지솔루션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큰 폭으로 나와졌는데 시장에서는 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나 전방 산업에 대한 재고 회복이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르면 2분기 정도에는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회전이 될 수 있는 전기차 업체들의 회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찍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 정책에선 좀 반대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까지 보면은 어떤 투자 센티멘트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 예. 정유 쪽은 뭐 솔직히 뭐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는 쪽이고 네. 뭐 개인적으로는 기름값이나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조금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전육 섹터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순환매 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섹터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 우리 이태호 대표님께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말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서 우리 MC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트럼프 2기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인플레 문제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인플레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풀 거야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트럼프는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키워드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지금 LNG라든지 뭐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러한 화석 연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 세계에다가 이제 뿌리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아니긴 하겠지만 중국이라든지 이제 반미국과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관세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뭔가 이제 장벽을 좀 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 반대 극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상황에서 그 시장 내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원활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긴 하겠지만 만약에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정유주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원전입니다. 어제도 살짝 살펴봤던 섹터인데 트럼프 원전 확대 정책 여기에 따른 핵심 수혜주는 이라는 질문 주셨고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SMR 관련주를 보자. 원전 안에서도 SMR을 조금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임종혁 파트너가 준비해 주신 질문 같은데 네. 뭐 SMR 산업이 이제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이다. 설계와 시공을 나눠서 하는 수혜는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지금 원전 대표주들 주가가 제법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형 원전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 같고 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테마주를 현재 시장에서 관심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체코 대형 원전 관련 최종 계약을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체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한 3월 정도로 일단 전망하시면서 이 테마주 관련 스케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체코 원전 그 최종 계약 체결하고 이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또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영국 이렇게 대형 원전에 관심이 많은 국가향 공급 계약 체결 스토리도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K 원전의 이 성장 이슈는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체코 원전이 만약에 최종 계약을 올해 3월달에 체결을 시키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어떤 다양한 프로세스를 겪고 이제 시공이 되는 시점, 첫삽을 뜨는 시점은 한 2029년 정도라고 전망하시면 돼요. 그럼 첫삽 뜨기 전에 이런저런 뭐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또 나옵니다. 뭐 주기기 계약을 누가 납품한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수원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인데 원전 주기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공급하는 구조고 그리고 이제 원전 설계는 한전기술 그리고 그 원전 정비는 한전 KPS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원전 시공은 대우건설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 좋은 위치에 들어오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SMR 시장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상용화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SMR 쪽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SMR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계속 러브콜을 보냈고 앞으로 더 보낼 겁니다. 그래서 네. 빅테크들 덕분에 SMR 시장이 차질 없이 상용화가 될 거고 잘하면 SMR 주기기 관련된 어떤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타 클래스 네. 핵심 기기 원전 핵심 기기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파운드리 사업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 스토리가 좋은 종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면은 SMR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네. 좋은 거다. 근데 뭐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뭐 기술력은 사실상 원전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지 않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압도적인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원전 사업을 한 지 한 40년 됐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역사와 네. 전통을 자랑하는 그 원전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자로 34기 그리고 증기 발생기 124기를 이제 제작한 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더 이제 빛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최고의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역할로는 대두가 되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복합 화력 발전 핵심 주기기 납품 사업도 주기기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형 해상 풍력에 최적화된 그 풍력 터빈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스토리가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더 갈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고요. 자, 이태우 파트너에게 궁금한 건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SMR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역시 같은 의견인 것 같은데, 역시 특히나 그 이제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이틀 전이었나요? 미장 끝나고 나서 발표했던 부분이 역시나 AI 인프라 관련해서의 어떤 계획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북미 쪽에서의 이 SMR과 관련해서의 어떤 전력 인프라 공급들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또 이제 임종혁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역시나 미국 내에서의 이 SMR과 관련돼서의 주요 기업들과의 어떤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같은, 특히나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4세대 고온가스 SMR 개발사로 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0월만 하더라도 아마존에서 5억 달러 정도 투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39년까지 뭐 5기가와트 이상의 어떤 엑스에너지 SMR 도입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실행이 된다,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향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지분 투자를 이미 잘 해놨기 때문에 한 5년 정도간에 한 60개 이상의 어떤 수주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의 원전 섹터의 가장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의 밸류체인 기업들도 충분히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SMR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현문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